안녕하십니까. 윤민금 할매의 이바구 방입니다. 오늘은 생장 피드포로에서 론세서 바에스까지 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루트는 거리가 한 24에서 27km까지 되는데 두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. 그 루트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집니다. 그리고 고도 상승이 1200m 이상이나 올라가야 된다 하네.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 소요 시간이 뭐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개인 체력에 따라 다르겠지. 그래 걸린답니다.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가장 힘든 구간 중에 하나라 하네. 피레네 산맥을 횡단하는 나폴레옹 루트가 하나 있고 또 도로 구간이 섞여 있는 숲길 위주의 발카를로스 루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피레네 산맥을 횡단하는 루트는 숲이 굉장히 울창하고 고산 초지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양떼나 뭐 말떼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아주 넓은 파노라마 뷰도 볼 수가 있답니다. 이 루트의 최고 지점인 콜드레포데는 해발이 1430m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날씨가 급변한답니다. 비가 오다가 바람이 불다가 또는 햇빛이 나다가 그렇다 하네.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루트랍니다. 이 루트는 4월에서 10월까지만 개방하고 그 외에는 폐쇄를 하고 또 눈이나 바람이 심할 때도 폐쇄가 된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폐쇄되었을 때 발카를로스 루트가 날씨가 안 좋거나 겨울철 대한 루트로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. 도로 구간이 섞여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덜 위험하고 또 고도도 낮고 숲길 위주로 되어 있다 카네에 저는 나폴레옹 루트를 선택해서 가기로 했습니다. 프랑스길 시작점에서 한 30분쯤 가다 보면은 나폴레옹 루트와 발카를로스 루트의 갈림길 표시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오리손 하살표 있는 곳으로 가면 나폴레옹 루트인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거거든요.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. 스틱을 짚고 막 첫날이 돼서 아주 기운차게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데 미국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.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물어보대. 자기가 어제 순례자 사무소에서 기본 정보를 기록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순례하러 오는 사람 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답니다. 왜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순례를 이렇게 많이 오냐고 물어보대.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풍류를 좋아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.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나.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도 많이 하고 걷는 걸 아주 좋아한다.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만 등산을 하고 걷고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등산을 가고 걷기도 한다. 또 어떤 사람은 맨발 걷기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생장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2시간쯤 걸어가면 오리손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. 이 오리손에는 작은 알베르게가 있고 여기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1박을 한다 하는 사람도 있다네. 여기서 만약에 1박을 하면 공동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되고 또 밥 먹으면서 여러 국적의 순례자들하고 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답니다. 매우 인기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1박을 하려면은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 하네. 저는 그냥 여기서 잠깐 쉬고 올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집에서 호박수프 하나 먹고 아스팔트 길이 되어 있는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갔습니다. 올라가는데 꽃이 어찌나 이쁘던지 그 꽃에 홀딱 반해가지고 꽃 구경하느라고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. 근데 길가에 하얀 칼라꽃이 얼마나 많던지 우리 집에서 내가 칼라를 키우려고 하니까 좀 힘들대요. 힘들고 또 심으면 또 잘 주고 근데 요거는 길가에 온 전신에 막 칼라꽃이 피어 있었어요. 근데 칼라꽃뿐만 아니고 또 조그마한 들꽃들도 많이 피어 있었어요. 그래 그 꽃 쳐다본다고 앞에 가는 사람들 뭐 잘 보도 안 하고 꽃만 쳐다보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하고 우리 짝지하고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. 엄마야 길을 잘못 내려갔는갑다 했는데 그 옆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계속 화살표 표지가 있어요. 조개무늬도 있고. 그래서 이리 돼 가도 되는갑다 하고 우리는 계속 걸어갔거든요. 근데 가만 보니까 앞에 사람들은 오리손 그 봉우리에서 아마 새길로 빠져나간 모양입니다. 저 새길로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런
가는 길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냥 막 계속 그 길로 가봤어요. 안 되면 돌아가면 되지 하고. 근데 가다 보니까 하사표가 계속 있어서 아마 이게 옛날 길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대예. 그래서 애길로 계속 갔습니다. 가니까 저 멀리에서 앞에 가던 그런 사람들, 새길로 빠진 사람들하고 만나지더라고요.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하니까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국경이 있는 그 지점이더라고요. 스페인하고 프랑스 국경에는 내는 아주 거창한가 싶어서 가봤더만은 그냥 나무로 만드는 징검다리가 한 개 쪼개난 게 한 개 있는데 그게 국경이라 하네. 근데 뭐 그 나라는 통화도 똑같은 걸 사용하고 서로 뭐 이어 왔다가 저 갔다가 하니까 별로 국경의 의미가 없다 합니다. 지나가는데 아이고 그날은 또 안개가 또 많이 끼다가 처음 올라올 때는 날씨가 멀쩡했는데 또 높이 올라오다 보니 비가 오다 가다 하고 바람도 불고 막 이래가지고 멀리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주변의 경관은 참 좋습니다. 바람이 어찌나 불든지 내는 막 날아갈 뻔했다 아닙니까. 한참 가다 보니까 저 밑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 한 사람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 같더라고요. 근데 얼굴이 해가지고 몸이 흐느적 올라오고 있는 기라요. 그래서 말을 그렇지 한국에서 왔냐 하니까 자기는 충청도에서 왔는데 너무 힘이 들고 도저히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 그러노 했더니만은 배가 너무 고파요. 뭐 먹을 거 없어요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우리 가방에 있는 거 바게트도 한 개 주고 뭐 에너지바도 주고 막 또 뭐 뭐라 하노 저 포도당도 주고 막 먹을 수 있는 거 뭐 힘다는 거는 다 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걸 묵고 있더라고요. 그 우리는 막 천천히 쉬다 온나 하고 먼저 내려갔습니다. 아 내려간 게 아니고 올라갔지. 그 계속 올라가는데 그 국경에서 한 1시간쯤 넘게 올라가니까 콜데레 포대 정상이더라고요. 그 콜데레 포대에서 밑을 보니까 막 진짜 넓은 시퍼런 막 들판이 보이는데 눈이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속 깊이까지 쑥 들어오는 게 막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하산할 때는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해나이 막 길이 막 지퍽지퍽하고 그런 데다가 길바닥에 돌이 어찌나 많은지 막 미끄럽기도 미끄럽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빠지겠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계속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그렇게 막 조심조심히 내려가는데 아까 그 얼굴이 해 같은 그 아가씨가 바로 뒤에 따라오는 기라예요. 아이고 벌써 왔네 하니까 네 먹고 나니까 힘이 났어요 하면서 막 얼굴이 밝아가지고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. 참 젊은 기 좋기는 좋다 하고 우리도 같이 웃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시간쯤 내려가니까 저 멀리 수도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야 이제 론세스 바에서 다 왔는갑다 하고 이제 내려갔거든요. 그리고 그 수도원이 내려갔는데 우리가 예약했던 수도원은 또 어디에 있노 하면서 막 이리 두리번 찾아보니까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게 우리가 예약한 수도원이더라고요. 그게 론세스 바에스 알베르게인데 알베르게 데 페리그리노스 데 론세스 바에스라고 대형 알베르게더라고요. 그 알베르게는 한 2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답니다. 와 따라야 2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어째 그 같이 자고 밥 먹노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넓기도 넓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분업이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하고 뭐 동키로 온 짐을 받는 사람 또 체크인 하는 사람 침대 분담하는 사람 거기서 예약한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 방배정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순례자들은 별로 힘든 것도 없이 뭐 기다리는 것도 없이 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 침대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. 이제 휴식도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고 빨래도 씻고 이제 우리 침대에 가서 정신을 더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앞 바로 침대에 한국 사람 남자분 2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이래 하면서 쉬었습니다. 근데 이 알베르게는 특징이 일정한 시간 되면은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도 진행을 한다 카대에 근데 우리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미사는 못 봤습니다.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녁
저녁 식사는 또 그 수도원 옆에 딸려있는 크다란 레스토랑에서 하게 되었거든요. 근데 저녁 식사는 우리가 예약할 때 미리 포함해서 예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 식당에 가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. 만약에 저녁 식사 포함을 안 하면 밖에 나가서 또 사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무니시팔 알베르게 예약할 때는 저녁 식사를 포함해가지고 예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 따라서 식당으로 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묻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요리를 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녁 식사도 맛나게 엄청 배부르게 잘 먹었다 아닙니까? 공동 식사니까 여러 명이 큰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거든요. 그래서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도 나눴어요. 뭐 여기 오게 된 계기라든지 첫날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재밌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. 저녁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와서 휴식을 좀 취하고 바람도 좀 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침대에 갔는데 그것도 2층 침대에 근데 2층 침대지만 아주 올라가기 쉽게 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불편함도 없이 잠을 잘 잤습니다. 생장에서 론세서 바이스까지 가는데 몇 가지 팁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체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리손에 가서 1박을 하고 론세서 바이스로 가는 게 좋습니다. 오리손에서 1박을 하면 풍치도 좋고 거기에서 공동 시사하면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론세서 바이스로 이틀에 나눠서 가는 게 좋게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경사궁 구간이 많기 때문에 무릎 보호를 위해서 스틱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. 또 중간에 급수처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오리손에서 한번 물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, 프랑스 국경 근처에서 한번 급수를 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물을 충분히 소지를 해가 가야 됩니다. 또 날씨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순례자 사무소에서 안내를 받든지 아니면 날씨 홈페이지에 가서 날씨 확인을 분명히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. 또 늘 빠져먹는 게 순례자 여권인데 순례자 여권을 잘못해가지고 동키 짐 보내는 큰 배낭에 넣어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항상 자기 간식이나 물 챙겨가는 작은 배낭에서 작은 배낭에 딱 챙겨서 중간중간에 도장을 받아가고 또 기록도 간단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유튜버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거는 생장에서 론세서 바이스까지 가는 영상입니다. 그 유튜버 영상은 자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지에 다음 편에는 론세서 바이스에서 수비리까지 간 데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